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예, 저는 10대지기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맡고 있는 박현동 목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이들 데리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날라리들, 비행 청소년들, 이게 떨어져도 죽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저희 시대지기 등지에 한 4, 50명 있어요. 역시 잘 놀래주시네요. 이런 아이들 같이 살면서요, 이제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엔 그냥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다가, 여러분 바다 지키는 게 등대잖아요. 그냥 단순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청소년을 같이 지키고 친구가 되는 게 10대직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10대직이라는 이름을 이제 한 17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잠깐 강의할 제목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강의 제목 혹시 아세요? 그렇죠. 앞에 사랑하는 순간 얼굴이 환해지셨다가 뒤에 결핍이라는 용어 때문에 좀 속상하실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사랑 아세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고마운 걸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그 사랑을 못 받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랑 아리를 해요. 여러분 태어나서 아동기 때는 누구 사랑을 받을까요? 역시 센스가 있는 분들만 있어요. 어디를 가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엄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빠도 시켜주세요 그래요. 혼자 부모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함께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아동기 때 아이들이 누구 옆에 있는 게 천국이에요? 맞아요. 애들이 40평, 50평, 60평, 애들이 초가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옆에요? 맞아요. 부모 옆에만 있으면 그 아이는 부족한 게 맞아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부모가 안 계세요. 그럼 어떨까요? 그럼요. 어디를 있으나 그 아이는 부모 옆에 있는 게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움직이는 거 아세요? 그렇죠. 부모 사랑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걸로 그냥 끝나면 괜찮을 텐데, 부모 사랑 다음에 그 다음 사랑으로 전이 돼요. 그게 누구죠? 친구. 이성 너무 빨랐습니다. 이성 너무 빨랐고요. 친구예요, 친구. 친구.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부모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요, 그 다음 대상인 친구들을 사귈 때 헤게모니를 자기가 잡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부모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요. 근데 가서 다른 애들한테 그래요. 나 친구하자 그래요. 얘가 싫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딴 애한테 가면 돼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애한테 가면 돼요. 다른 애 가서 나 친구하자 그래요. 얘가 또 싫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많이 간다. 한 번쯤은 엄마한테 이르고 가야죠. 엄마 얘가 나 안 놀아준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 아유 그랬지, 아유 그래 내가 네 편이 될게 라고 해서 엄마가 다시 힘을 주면 얘는 다시 다른 아이한테 갈 수? 맞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첫사랑에 실패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우리 저기 남자 선생님 너무 크게 끄떡거리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사랑에 실패하고 그 다음 대상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게 되죠? 비교하거나 심리적으로
예, 집착하게 돼요. 와, 이 전문 용어를 알아들으시네요.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착하면요 이렇게 돼요. 뭐가 되냐면 객관과 논리와 합리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면 예, 만족하고 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청소년기의 친구라는 거는요, 그냥 발달 단계에 의해서 또래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과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삶의 몸부림으로 친구를 선택한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뭐예요? 삶의, 예, 내 삶의 탯줄과 같은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의미적 존재를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예, 태어나서 아동기 때 누구라고요? 예, 부모, 엄마라고 하시면 안 돼요. 부모예요, 부모. 그 다음에 누구죠? 예, 친구. 그럼 세 번째 누굴까요? 이성. 아니에요. 예, 이성 중에 변하지 않는 이성. 누구죠? 첫사랑 아니라니까. 이성 중에 변하지 않는 이성 누굴까요? 네, 배우자, 남편. 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손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생각 좀 해봅시다.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배우자는 내가 인생 일대에 또 다른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입니다. 자, 심지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왜요? 부모는 내가 선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나 이 집 태어날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난 선택하지 않아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부모가 좀 제 역할을 잘 못하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냥 부모 때문에 속상한 거는요, 어쩌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참 어려운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친구도 잘못 만났어. 되는 게 없는 애죠. 그러다가 진짜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모난 성격이요, 하나씩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배우자가 너무 힘들어. 왜? 그걸 다 받아내야 되니까. 예. 근데 아무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세 번째 단계 누구다? 배우자라는 거야, 배우자. 바보원들한테 누가 있었어요? 예, 요즘엔 평강우주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배우자를 잘 만나면 인생의 또 다른 회복기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결혼은 함부로 하지도 않고 막 하면 안 되고 기분 따라 하면 안 돼요. 예, 이미 경험자들이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단계는 누구 사랑받자? 부모 사랑받자. 두 번째는 친구. 세 번째는 배우자. 마지막에 누굴까요? 자식하면 싸우는 것 같으니까 자녀라고 해주세요. 이 자녀한테는요, 사랑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아니에요. 이 내 대상한테는요,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사랑을 받는데 사랑 체증에 걸린다는 거 아세요? 이런 거예요. 사랑을 안 받다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 체증에 걸려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세 끼 굶고 밥을 먹으면 밥을 어떻게 먹죠? 폭식. 허겁지겁 먹으면 체하기가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발달 단계에 의해서 사랑을 잘 받지 않다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선언적 경험에 사랑을 못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거다? 나를 언젠가는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떠나기 전에 누가 먼저 떠나자?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답니다. 물론 이런 개벽 같은 소리가 다 있어요. 사랑을 하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더 나가서 배우자한테 사랑 못 받으면요, 사람들은요, 사랑 고품증에 걸려요. 그래서 그러다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은 언제 받자?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받자. 누구한테 내가 사랑해 주자? 배우자, 뭐 자녀 많이 있는데 지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자. 여러분, 사건을 얘기할 때 미래형이나 과거형으로 쓰지 마세요. 언제 행복하자? 누가 행복하자? 그렇죠. 지 이름을 한번 대보실래요? 지 이름을. 누가 행복하자? 언제 행복하자? 그럼요. 그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 때문에. 지 이름 되기로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래요? 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금 사랑하고 지금 내가 사랑으로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과거에 불행했더라도, 아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가장 의미적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해요? 고민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행복하나요? 아니에요. 인생은요,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행복하시면, 아니요 지금 사랑할 수 있으면, 아니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이 행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얘기는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실래요? 당신 사랑하세요? 그 얘기가 똑같은 게 뭐예요? 당신 행복하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만 어색하시고 절 보세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랑 결핍이라는 제가 용어를 썼는데, 여러분, 사랑을 어렸을 때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쩌다 내 친구가 됐어. 아니요, 어쩌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됐어. 아니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부모같이. 누구같이요? 부모같이. 왜 부모같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부모 같다는 얘기는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에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크다고 믿어요. 분위기가 왜 이러죠? 그 사랑은 측량할 수도 없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눈에 잘? 이렇게 크게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원형이 이 땅에 뭐가 있을까?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이 관찰해 봤어요. 진짜 한눈에 뿅 간 어떤 사람들의 그 사랑도 어느 순간 식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 사랑은요, 애를 낳았잖아요. 내가 애를 키웠잖아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써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부모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 사람 안 변할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 참 속상해. 좀 그런 사람들 있나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자고요? 누구처럼? 부모처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내가 부모같이, 왜 이 사람한테 부모같이 대해야 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첫 번째 기술은 부모 같은 거예요. 제가 가출한 애들 데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요, 깝깝해요. 막막해요. 애들을요, 저희 청소년 쉼터에서 이렇게 나가면요, 사고 칠 것 같아서 못 나가게 막 막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청소년 쉼터에서 애들이 가출을 해요. 가출한 애들을 모아놨는데 그 애들이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또 가출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좀 해주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답답해서 나가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저 나갈래요? 그래 나가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얘기하면 한번 설득해보고, 두 번 얘기할 땐 그래 자기 결정이니까 한번 그래 나가서 또 한번 생활도 해봐라.
그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못 모르고 저희 쉼터에, 저희 10대지기에 온 아이는 우리 좀 이렇게 갇혀 사는 것 같고 좀 어쩌면 좀 답답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애는요, 알고 들어오니까 저희들하고 조금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같이 협력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안 나가야 되는 애인데 나갔어요. 저희 10대지기에 와서 대입 검정고시도 합격을 하고요, 요리계의 그랜드슬럼 아세요? 한식, 양식, 중식, 이태리식 자격증을 다 땄어요. 그럼 조금만 더 잘하면 얘가 취업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좀 자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나가겠대요. 왜 나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2번, 3번 말하면 도망가니까. 도망가면 다시 안 오니까. 그래서 내보냈어요. 내보냈다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캐물어 볼 수는 없어서 조금 더 안정이 된 다음에 물어봤어요. 너 나가서 뭐 했니? 그랬더니요, 그 옛날에 했던 그 나쁜 짓을 또 했대. 처음엔 안 했대요. 처음엔 계속 힘을 얻어서 갔으니까, 해보려고 애를 썼으니까. 근데 하다 못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대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 마음에 빵꾸가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상대하려면 내가 누구같이? 부모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같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뭐라고요? 사랑 참 많이 받고 컸겠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제가 5남매인데 누나, 형, 전데요, 우리 어머님 사랑이 내려오다가 멈추셨어요. 우리 큰형한테 멈췄어. 근데 우리 큰형님은요, 이 텔레비전 보시면 안 되는데 우리 큰형님이 우리 2 형제를 무력으로 다스렸어. 어렸을 땐 좀 맞고 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맞는 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막 형이 좀 믿기도 하고, 또 안 말려주는 또 엄마가 또 싫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요, 저를 이쁜 옷을 입히고요, 왜냐면 그동안 다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그날 사 입힌 거예요. 명절도 아닌데. 그리고 제 손을 잡더니요, 어디를 가재요. 그게 학교였어요. 학교. 학교인데 학교가 좀 멀리 있었어요. 한 3km 정도. 애 걸음으로 거의 1시간 걸리는 거리죠. 근데 너무 신났어요. 왜요?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엄마. 그 엄마가 막 하고 거의 한 달 가까이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혼자 가라. 혼자 가라 그러는 거예요. 혼자 가라. 제가 학교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어떻게 학교를 안 가요? 학교 갔죠. 학교 가서 끝나자마자 내가 어디 왔을까요? 집으로 왔죠. 누구 찾았을까요? 그렇죠, 엄마. 그래서 근데 엄마가 안 계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빨리 울자고요. 시간 없으니까. 언제까지 울어요? 근데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왔어.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네 엄마 멀리 안 갔다. 도망 안 갔어요. 금방 오신다. 울면 너만 손해다. 그럼 제가 울어야 안 울어요? 아니요, 말리면 더 울어요. 그러다가 아줌마가 맛있는 걸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울지요. 그러다가 여러분, 진짜 엄마가 나타났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몰라요. 모든 걸 버려두고요, 엄마 하고 뛰어가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까 그 가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어떤 상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 가장 힘들 때 내가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평가하거나 나를 비판하지 않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줄 그 한 분이, 그 한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는 험한 길, 아무리 힘든 길을 가더라도 견뎌낼 수 하면 할 수.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 결핍을의 자유. 이제 질문이 있어서요.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가정 환경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청소년들은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와, 우리가 앞시만에 얘기했던 내용에 너무나 맞는 질문 같으네요. 청소년 시기가 이미 됐어요. 그런데 부모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인간관계에 좀 금이 가거나 아니면 좀 관계 형성하는데 좀 힘들다라고 얘기한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계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누구 역할을 해주면 된다? 부모 역할을 해주면 된다. 근데 이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에게는 어쩌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귀려고 하는 것은, 만나려고 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는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동행. 예, 같이 걸어가 주는 역할. 예, 같이 걸어가 주는 역할. 그 아이가 친구를 사귀는데 아니면 자기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저런 얘기를 옆에서 그냥 들어주는 역할.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에너지의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창시절 따돌림으로 친구에게 상처받은 아이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너무 속상하죠. 문제를 읽는 순간도 속상해요. 예,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은 거절 감정을 갖게 됐고요. 특히 청소년 시기에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은 그 아이로서는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그러면요,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환점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반드시 사람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무서운데 사람을 어떻게 또 봐요? 그랬을 때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이 그 대체물인 애완동물을 좀 많이 써요. 애완동물을 좀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다른 것들을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아이에게 권해보고 그걸 같이 해보게 합니다.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애장품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강아지나 아니면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취미가 없다, 아니면 그 애완동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면 그 다른 대상한테 또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데 훨씬 더 유의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을 때는요, 저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권하는 게 잘 죽지 않는 식물을 많이 권합니다. 예, 아니면 1년생 식물이요, 꽃을 피우는데 단기간에 피울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그걸 잘 알려줘서 그 매뉴얼대로 한번 식물을 키워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다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용기는 자기가 또 다른 어떤 작은 경험에서 뭔가를 해결해 봐야 그 다음을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거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사랑,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의미적인 존재, 그 의미적인 존재한테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결핍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여러분들의 일선에서 잘 감당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상대방 상태도 되고 여러 가지도 되는데요, 제 표현대로 하면 관계예요. 여러분, 통한다는 거, 10대들하고 통한다는 거 쉽지 않죠? 지금 쉽지 않을 때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아이들도 통할 수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해본 아이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아이들도 변하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